예, 안녕하세요. 종가주원입니다. 예, 황금 연휴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예, 일단 뭐 저는 집에서 그냥 쉬고 있는데 오늘은 주식 투자, 뭐 주식 거장들, 뭐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 고수들, 뭐 모든 사람들 통틀어서 주식을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제 경험이나 혹은 뭐 제가 책에서 접했던 내용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니까 이런 다섯 가지는 반드시 가지고 있더라 하는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그 시스템을 말을 할 때 제가 항상 앞에 저 같은 경우에 누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누적 수익 시스템. 뭐 이거를 뭐 어떻게 말을 하든, 뭐 이기는 방법, 뭐 승리 코드, 승리하는 방법, 뭐 어떻게 이름을 붙이더라도 이것은 시스템이라는 걸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법이나 뭐 방법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통틀어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기만의 누적 수익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없고, 이게 없는 사람은 이게 없는 상태로 돈을 번다고 해도 그것은 당연하게도 득보다는 실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쭉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시스템이 없이 뭐 단순히 어떠한 방법 안에서 수익을 보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아닌 승리는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많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얼마나 빨리 혹은 뭐 얼마나 많이 내가 벌어내느냐,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시장에 남아 있으면서 어떤 패턴, 이 시스템의 어떤 패턴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해 나갈 때 내 자산이 우상향하게 되고 내 자산이 쌓이게 되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뉠 수가 있지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게 성공한 투자자의 어떤 첫 번째 요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제력입니다. 통제력은 제가 워낙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뭐 수많은 투자 철학이나 투자서라든가 아니면 잘한 분들이 많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 통제력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특히 투자 경력이 많지 않거나 초보들, 그 다음에 많이 매매를 안 해보신 분들은 내가 내 자신을 통제를 하지 못한다? 그런 게 조금 의문이죠. 예, 내가 내 자신을 왜 통제를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조금이라도 매매를 해보시고 비중을 올려 나가시고 금액을 많이 들이시고 일정 기간 매매를 계속해서 해 나가시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희한하게도. 근데 이 통제력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제가 이 통제력을 얘기할 때 항상 감정이라는 것을 자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것은 내 감정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감정은 당연히 발생이 합니다. 다만 판단, 그 다음에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의 근거가 이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아까 말했던 시스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원칙, 기준, 이런 것들이 벗어나지 않고 내 감정으로 나의 이성에 의해서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감정은 어쩔 수 없이 발생이 합니다. 워렌 버핏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 마음속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뛰어난 투자자의 어떤 감정 상태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사람도 감정은 올라오고 감정이 요동치는 케이스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다만 그게 나의 판단이나 어떤 결정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배제한다라는 것은 감정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감정은 똑같이 올라옵니다. 저도 굉장히 뭐 날아가는 애들 보면 충격 매수하고 싶고 밑으로 내려 빠지면은 손절보다는 물타기가 더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어떤 감정입니다. 근데 이 감정을 배제한다라는 것은 그 감정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내리는 판단과 결정이 내가 가진 기준과 원칙, 이성에 근거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중관리.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비중관리를 얘기할 때 종목의 어떤 분산, 그 다음에 어떤 포트의 어떤 구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이 3번에서 어떤 비중관리는 현금과 주식의 어떤 비중관리입니다. 이건 넘어가 버리네. 현금과 주식의 비중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이번에 어떤 초보들이, 이번을 잘 몰랐던 초보들이 또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죠. 현금을 포트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현금은 반드시 포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계좌에 있는 현금과 주식에 얼마큼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나의 기준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제가 예전에 그 주식 스쿨 그 시작을 300만원으로 시작을 하되 계좌를 만들자, 그 다음에 종목당 100만원을 투입을 하자 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말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왔어요. 똑같은 질문인데 왜 300만원 계좌에서 100만원 종목을 들어가느냐, 그것도 1일 하루에 한 종목을 매매한다면서, 그럼 300만원을 왜 200만원을 공으로 굴리느냐 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200만원의 현금 포트를 마련을 한다라는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300만원 연습이라는 과정은 3천만원, 3억, 30억 계속 내가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늘렸을 때와 동일하게 포트를 운영하고 상황을 운영해야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내가 300만원이라는 전 재산이 있다라고 치면은 거기에서 일부 비중을 주식에 들어가고 일부는 현금으로 반드시 남겨놔야 되고, 그것이 남겨놔야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단순하게 지금 그 주식스쿨 안에서 움직이는 그 포트의 구성으로는 하루에 한 종목을 아침에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300만원이란 계좌를 전체를 다 진입을 하게 되면 첫 매매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첫 매매가 마이너스 10만원을 당했다라면은 290만원 밖에 그 다음에는 베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100만원 들어갔는데 얘가 상방이든 하방이든 매도 조건이 안 나와서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상가 가도 그냥 들고 가야 되죠. 아니면 손절 라인을 안 벗어나도 그냥 들고 가는 거죠. 그렇게 들고 갔는데 그 다음날 또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100만원을 매수해야 되는데 300만원을 다 들어간다면, 나의 계좌를 다 한 종목에 들어간다면은 다음 기회에는 없는 것이고 그 매매가 마무리돼야 되는 거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을 조절한다라는 것은 내가 계좌를 어떻게 꾸리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여건이나 어떤 상황에 맞춰서 현금과 주식 비중을 조절하는 연습들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어떻게 내가 운영을 하느냐, 이것부터 일단 정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는 리스크 관리. 이것도 참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 거죠. 우린 주식 매매하는 게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행할 때는,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어떤 결정을 할 때는 항상 버는 것보다는 잃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항상 리스크를 제가 항상 가진다라는, 리스크를 생각을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리스크를 장치화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장치화한다는 것은 이미 첫 번째 여기 시스템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다수의 내용들이. 그 외에도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순간순간 어떤 판단도, 리스크 관리를 생각을 하는 사람과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정 자체가 많이 달라지겠죠. 다만 기본적인 것들은 항상 장치화해서 시스템으로 넣어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의 어떤 예시들이 뭐 제가 증거금 100%, 뭐 환기 종목, 관리 종목, 증환과는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장치화하는 겁니다. 걔들 날아가는 애들 정말로 많아요. 증거금 100%도 잘 가는 애들 많고, 관리 종목도 어떨 때는 막 연상을 5연상, 6연상씩 가는 애들도 나옵니다. 근데 그걸 못 먹는 게 내가 리스크 관리하는 측면이라면은, 필요하다면은 그거를 장치화해서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반드시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시스템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고 어떤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점점점 알게 되면, 그것을 이제 인지했다면 그것을 장치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도 많이 간과하는데 시드머니입니다.
1, 2, 3, 4번이 완성이 되고 시드머니가 투입이 돼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책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에도 많고 뭐 예전에 블로그에도 많고 뭐 어떤 잘한다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뭐 300만 원으로 뭐 10억을 벌었다는 둥, 400만 원으로 30억을 벌었다는 둥, 그런 내용에서 굉장히 혹하는 거죠. 초보자분들이. 근데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 없다는 그 떼어놓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건 없다라고 일단 칼로 끊고 시드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시드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고 이 1번, 2번, 3번, 4번을 내가 갈고 닦고 공부하고 연습하고 경험하고 그런 것들로 1번, 2번, 4번을 통틀어서 이 시스템으로 뭉텅그려서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소액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시면서 시드머니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시고 나중에 이 네 가지가 내가 확신이 생기고 내가 점점점 잘할 수 있는 기반이 완성이 되면은 시드를 점점점 투입을 하는 방식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드머니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일정 시드를 제가 말을 하는 게 보통 5천에서 5천에서 1억 정도를 말을 가장 많이 하는데 1억이 제일 좋아요. 1억이 되면 그때부터 늘어나는 속도가 확연하게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피부에도 와닿고. 근데 소액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소액으로 이런 걸 거치지 않고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300으로 10억을 벌었던 사람은 이미 한 3, 4억 잃어보고 3, 4억을 미친 듯이 하면서 이 1, 2, 3, 4를 경험하고 익히면서 나중에 이걸 만들어내고 300으로 이루어낸 거예요. 처음부터 300으로 시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큰 돈을 잃고 나서 나중에 300으로 살아났더니 아니면 뭐 400으로 다시 재기했다느니 그런 내용이지 결국은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됐을 때부터 돈이 확 늘어난다라는 거죠. 스노볼이라고 하죠.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 때 뭐 쪼매난 돌멩이를 가지고 눈을 뭉쳐서 아니면 그 주먹만한 어떤 걸 하나 만들어서 막 굴리죠. 굴리면은 아주 오래 걸립니다. 아주 오래 걸리지만 시드머니라는 거 이제 눈을 만드는 방법을 1, 2, 3, 4번을 이제 익히고 나서 커다란 덩어리 예전에는 뭐 그 연탄재로 했다고 하죠. 연탄재를 이제 굴리면은 금방 덩어리가 커지죠. 그래서 금방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방법을 안다면은. 그래서 시드머니는 반드시 어떤 노동을 통해서 축적을 해 놓는 것이고 이 시드를 투입하는 단계는 이 1, 2, 3, 4가 완성되고 투입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드머니는 굉장히 중요하고 뭐 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시드는 5천에서 1억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그 정도는 항상 모아놓고 내가 방법을 익힐 때까지는 꾸준히 쌓아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5가지 내용을 알아봤는데 햇살이 좋네요. 진작에 화면을 이렇게 찍을 걸 그랬어요. 오늘 날씨도 좋고 하니까 한번 5가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 5가지는 반드시 아마도 성공한 투자자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뭐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요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5가지는 반드시 성공했다면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를 지금 잘하고 있는지 어떤 단계로 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남은 연휴 잘들 보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